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오리스 모델은 에커스입니다. 소중한 예물 시계를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오리스에서 얼굴 마담인 에커스를 통해서 한국 한정판 한강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혹자는 한국을 신경 써준 오리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 한강 한정판을 구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델의 디자인이나 특별함을 떠나서 저는 한정판 출시 소식을 듣는 순간 오리스의 미래가 안 보였습니다. 오리스 얼마 못 가겠는데. 오리스가 가지고 있는 캐시카우는 메인 모델이자 엔트리인 에커스와 65입니다. 지금까지 오리스가 보여준 행보를 보면 무한증식에 가까운 에커스 65 색칠놀이 한정판 놀이뿐이었어요. 바로 위에서 태그 호이어라는 방패가 모든 비난을 다 먹어주고 있어서 망정이지, 태그 호이어가 없었다면 그 비난을 직통으로 먹었을 거예요. 2014년에 야심차게 준비한 인하우스 무브먼트 칼리버 110은 240시간 10일의 롱 리저브를 가진 수동 무브먼트였어요. 그런데 870만원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가격대예요. 좋은 무브먼트를 개발해서 왜 상징적인 모델로만 남겨두는 거지?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시계 애호가들이 언제까지 한정판 색칠놀이에 눈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좋은 무브먼트 개발해놓고 왜 쓰질 않는 거지? 오리스 브랜드에 대한 불만이 터지기 직전 오리스가 드디어 메인 모델인 에커스에 들어갈 수 있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리스 칼리버 400, 10년 보증, 높은 항자성, 120시간의 리저브, 도라쭈, 말이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독립 브랜드인 오리스는 아래 위로 아무 눈치 볼 것이 없어요. 돈 있고 만들고 싶으면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계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가 허용 가능한 그 브랜드의 가격 범위가 있어요. 티소에 르마니아 무브 넣고 금칠하고 다이아 받고 1700만원짜리 문어치 321과 동급의 스펙을 가진 시계를 만들어 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500만원 할인해서 200만원에 판다고요? 사람들이 살까요? 태그워이어 아쿠아레이서에 제니스 데피랩에 들어가는 무브먼트를 넣고 600만원 할인해서 400에 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살까요? 시계 브랜드에서 무브먼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보메티, 괴물 스펙을 가진 무브먼트를 보유하고 있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지만 브랜드와 인지도가 받쳐주지 못하니 메인스트림으로 넘어오질 못해요. 브랜드 가치가 받쳐줘야 그 브랜드가 가진 기술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리스를 볼게요. 신형 무브먼트를 에커스에 넣어주는 게 확정이 되었어요. 가격도 공개가 되었고요. 무브먼트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43.5mm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격이 390만원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무브먼트의 성능을 생각하면 정말 싼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은 태그 호이어를 가볍게 넘어버리고 가깝게는 튜더를 구매할 수 있고 멀리는 오메가를 바라볼 수도 있는 가격대예요. 100만원만 더 주면 민트급 시마스터나 문어치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궁금하고 재밌어요. 이 상황이 조용하던 시계판에 균형을 깨버린 거잖아요. 밝은 미래부터 봅시다. 애호가들이 무브먼트의 압도적인 성능을 체감하면서 오리스의 브랜드 가치가 동반 상승, 타 브랜드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특히 태그 호이어도 무브먼트를 개발하거나 발표하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계 브랜드들 무브먼트 스펙이 올라갈 테고 중급 브랜드들의 리테일가도 최소 100에서 200만원은 올라가겠네요. 태그 호이어가 신형 무브먼트를 개발해서 아쿠아레이서에 넣는다면 가격은 최소 500만원일 겁니다. 밝은 미래가 아닌데요? 어두운 미래는 브랜드 가치를 넘어서는 리테일가에 놀란 애호가들이 부담을 느껴서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하게 되고 오리스를 제외하고 차선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면서 매출은 줄고 올린 리테일을 다시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애매한 포지션의 브랜드가 되는 것. 오리스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의 가치와 기술력 사이의 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애호가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무브먼트는 이슈가 없다면 거의 혁신 수준의 무브먼트고 에커스의 디자인이야 이미 보증이 됐습니다. 브랜드 가치야 천천히 올라갈 테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에커스가 가진 디테일의 퀄리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에커스 디테일의 퀄리티는 200만원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거든요. 딱 200만원대 다이버워치예요. 새로 리뉴얼을 하면서 디테일의 퀄리티를 그대로 낸다면 저는 물음표, 퀄리티를 400만원대 혹은 그 이상으로 올려서 낸다면 저는 느낌표. 에커스는 201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에커스의 디자이너는 천재 같아요. 현행 다이버워치 중에서 아이코닉 다이버워치가 몇 개나 있죠. 중급 다이버워치 중에서는 캡틴 쿡, 오션스타, 아쿠아레이서 정도,
그 위로 서브마리너, 시마스터를 포함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다이버워치의 나이는 비교적 많습니다. 그런데 에커스는 고작 10년 만에 아이코닉 영역에 도달해버렸어요. 디자인 부분에서도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고 정장, 캐주얼, 심지어 슬리퍼에 반바지 반팔티에 차도 잘 어울려요. 시계를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아름다운 색감의 아쿠아블루 다이얼입니다. 색감을 정말 잘 뽑아요. 최근에 출시한 세이코 다이버들 색감 역시 훌륭하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빛을 조금 무겁게 머금으면서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이 아쿠아블루 썬레이의 다이얼은 빛을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게 튕겨내면서 보는 맛을 줘요. 깊은 심해의 느낌이라기보단 산호가 보이는 얕은 바다의 느낌 같아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데이트 창을 별도로 뽑진 않았는데 데이트가 있네요. 에커스의 디자인 속에 융합되어 있습니다. 초침은 독특하게 9시 방향에 별도로 아주 작게 만들어 두었는데 두터운 핸즈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시간대가 많아요. 초침이 잘 안 보인다는 건 곧 시계의 생동감과 연관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가 될 듯 싶네요. 분단위로 표기된 인덱스 위에 스틸의 벽 안에 채워진 야광과 역동적인 디자인의 시간 인덱스는 다이얼 중앙부터 넓게 퍼져가고 있는 아쿠아블루 썬레이의 색감을 12개의 거대한 폭포가 되어서 스틸 인덱스를 통해 다이얼 밖으로 발산합니다. 에커스 디자이너는 천재. 이 다이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에커스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타 모델과 공유할 필요가 없는 독립 브랜드라 가능해 보입니다. 완벽한 밸런스의 아름다운 색감의 강렬한 인덱스, 화려한 베젤 인서트와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독특한 러그까지 에커스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모델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베젤은 흔들림이 전혀 없고 조금 무른 텐션을 가졌습니다. 깔끔한 다이얼은 무겁고 탄력 있는 스틸 케이스와 만나고 강인한 디자인의 크라운 가드는 2개의 나사로 고정되어 있어서 언뜻 젠타의 하이엔드 감성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 작은 나사는 러그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오리스 에커스를 구입하실 때 다른 다이버워치와 비교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러그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교적 일반적인 시계에 비해서 큰 사이즈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감상 43.5mm의 이 모델이 일반적인 다이버워치 41mm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한정판은 제가 선호하는 솔리드백에다가 바닷속의 산호와 밤하늘의 별이 인그레이빙 되어 있네요. 방수는 300m고요. 무브먼트는 오리스 733이라고 쓰고 셀리타라고 읽습니다. 38시간의 리저브를 제공하고 범용 무브먼트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건 이 모델의 가격을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200만원 안쪽으로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옆에 폴리싱된 스틸과 가운데 브러싱된 브레이슬릿은 이 가격대의 마감을 보여줘요. 더 뛰어나지도 더 부족하지도 않은 수준. 버클은 3단의 미세 조정, 이중 잠금 메커니즘이 되어 있고 버클 뒷면은 브러쉬 마감 처리되어 있으면서 오리스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리스가 잔잔한 시계판에 돌을 던졌습니다. 오리스가 쏘아 올린 작은 돌이 시계판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궁금하네요. 오토매틱을 출시한 지 거진 70년이 다 돼가는 역사 깊은 브랜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테고 이를 바탕으로 더 훌륭한 가치를 지닌 모델을 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설적인 모델인 65나 지금 리뷰하는 에커스 가치요. 리뷰는 여기까지고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